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 머물던 우리 교민 300여 명이 오늘 새벽 6시쯤 전세기 편으로 우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꼼꼼한 검역 절차로 출발이 2시간여 지연돼 잠시 뒤 오전 8시가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한에서 돌아오는 교민들은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별도의 출구로 나온 뒤 다시 검역을 받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최종 확인되면 경찰 버스 30여 대를 나눠 타고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최소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면서 1인실에서 하루 2번씩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외출과 면회는 금지됩니다. 의료진의 철저한 관리 속에 의심 증상이 보이면 바로 격리 의료기관을 옮겨지고 14일 동안 이상이 없으면 보건교육 후 귀가할 수 있습니다. 우한에서 돌아오는 교민들의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아산과 진천에선 반발하는 주민들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도지사들이 만나서 설득에 나섰지만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임시거처인 인재개발원에는 생활필수품이 반입되고 방역과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와 접촉한 50대 남성인데 중국 우한을 다녀온 30대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중국 내 사망자가 171명, 확진 환자는 8,100여 명으로 연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없었던 티베트에서도 한 명이 발생해서 중국 31개 성과 시 모두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수도 베이징의 확진자도 1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굿모닝 화이트는 2부 이어갑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367명을 태운 이 전세기가 조금 전 김포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습이 우리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의 모습입니다. 활주로에 막 들어서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애초 새벽 4시가 안 돼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지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 새벽 6시가 조금 지나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오전 8시가 조금 안 돼서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네, 교민들은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는 전세기 터미널이고요. 그러니까 전용기 전용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민들의 실을 전세기만 받고요. 이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일반 공항 이용객들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일단은 이 터미널 경납고 안으로 이 승객들이 들어오면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이 미리 대기하던 공항 직원들, 검역 출입 당국자들을 통해서 이 출입국 업무 일반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입국 심사가 있을 것이고 또 세관 검사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 검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지금 비행기에는 367명의 우리 교민이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에 타고 있는 교민들은요, 일단 증상이 없는 교민들입니다. 우한공항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양측의 검역을 다 받았습니다. 예. 자, 일단은 출발할 때도 검역을 거쳤지만 이 도착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2차 검역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여기에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 대기하고 있던 경찰 버스를 타고서 이 격리시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100명이 수용되게 되고요. 나머지는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활주로에 전세기가 들어오는 모습, 지금 착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자, 지금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시설 2곳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죠. 하지만 정부는 앞서서 귀국자 임시생활시설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비행기가 도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서 우리 교민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경납고에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검역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활주로에 착륙을 한 뒤 저희가 말씀드린 그 시설로 이동하기 위해서 좀 이동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잠시 후에 활주로에 직접 교민들이 내릴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공항에 김포국제공항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김포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 조금 전 도착한 거죠? 네, 맞습니다. 우한 현지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조금 전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검역 관계자나 취재진 사이에는 지금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는데요. 전세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 3분쯤 중국 우한 태난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45분쯤 출발할 계획이었지만 2시간 정도 지연된 겁니다. 현지에서 철저한 검역이 진행되면서 출발 일정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실제로 전세기에 탑승한 교민은 순차적으로 검사를 받은 뒤 탑승했다며 검역을 꼼꼼히 해서 출발 시각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세기가 어젯밤 9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했으니까요. 지금 김포공항에 도착한 건 대략 11시간 만입니다. 타고 있는 교민 367명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는 1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는 교민은 3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 인원을 고려하면 전세기가 수용할 수 있는 거의 최대 인원을 모두 태워서 돌아온 겁니다. 애초 현지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교민들이 제때 공항에 집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한을 포함해 후베이성 일대에서 귀국을 요청한 교민은 7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목표한 대로 1차 수송을 통해 최대한의 인원을 태워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활주로에 착륙한 전세기의 모습을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기내에서도 그렇고 이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도 철저한 검역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 정부는 전세기 안에서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앞, 뒤와 양 옆을 모두 띄어서 교민들을 안도록 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기 편수가 한대로 줄어들면서 교민들은 간격 없이 붙어서 앉게 됐습니다. 하지만 탑승하기 전 중국 당국의 체온 측정과는 별도로 우리 겸역관들이 따로 검역을 진행했고요. 또 기내에서도 줄곧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승무원들은 방역복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민들의 탑승을 도왔고 기내에서는 서비스를 최소화했습니다. 전세기 안에서는 승무원들이 교민들에게 최대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화장실 이용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전세기에 탑승하기 전에 검역을 한 상황 전해 주셨고요. 도착을 하게 되면 교민들은 검역을 또 한 번 받게 되죠. 네, 맞습니다. 우한 현지에서도 검역 전에 출국 전에 검역을 받느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한에서 전세기 탑승 전에 검역을 받은 교민들은 이곳 김포공항에 도착해서도 정밀 검역을 또 한 번 받게 됐습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를 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보이면 공항에서 우선 격리 조치됩니다. 검역을 통과한 교민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입국장이 아니라 비즈니스 항공센터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공항 이용객들과 동선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교민들은 준비된 경찰버스 30여 대에 탑승해 충북 아산과 충남 진천에 마련된 격리시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을 태운 전세기 도착을 했습니다. 정밀 검역을 받은 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마련된 임시보호시설로 이동해서 2주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충북 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전세기는 이제 착륙을 했고요. 이 교민들도 아마 이제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교민들이 도착하고 날이 밝으면서 이곳도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인력과 차량을 동원해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어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현장을 찾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진 장관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결정으로 주민께 불편하게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2주 정도면 해결될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에 임시보호시설을 지정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설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어 주민 200여 명은 항의 집회를 재개했고 인재개발원 인근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주민 10여 명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주민들은 오늘 오전에 다시 모여 항의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경찰과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김포공항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기가 지금 도착을 해서 멈춰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시간으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계속 상황 알아보죠. 진천으로는 도착한 교민들 가운데 얼마나 가는 겁니까? 네, 오늘 도착한 교민 가운데 100여 명이 이곳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교민 173명이 임시 보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민들 연고지를 먼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도착한 교민들은 외출과 면회는 금지되고 식사도 도시락으로 하는 등 외부인과의 노출은 제한됩니다. 방 밖으로 나오려면 미리 허가를 받은 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후 최대 14일 이내에 발병하는 만큼 2주간의 격리 생활 동안 특별한 증상이었으면 보건 교육을 받고 귀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김포공항에 도착한 전세기 모습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충남 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지역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날이 밝으면서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뒤를 보시면은 주민들이 집회 장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주민에게 물어봤더니 오늘 더 이상 집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경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로 주변으로 경찰 버스가 차벽을 설치했고 경찰 인력 800여 명이 투입돼 주민들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어제 이곳을 찾았지만 주민들은 반대 집회를 이어가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진 장관은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 수가 많아지면서 가장 방이 많은 경찰 인재개발원이 임시 생활시설로 선정됐다며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도 임시 생활시설 지정이 천안으로 결정됐다가 아산으로 번복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도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중앙정부 등과 함께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위아 아산, 그러니까 우리는 아산이다라는 SNS 운동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 글을 남긴 건데요. 우한 교민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산에서 편히 쉬었다 가라는 등의 메시지로 교민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김포국제공항 이 시각 현재 모습과 함께 또 충남 아산 격리시설 앞 모습을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전세기가 착륙한 이후에 그 주변 모습인데 119 구급차들이 빼곡히 대기하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모습으로 보이죠. 자, 이상공 기자, 이번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은 정부가 발표한 교민 수용시설 중 1순위에 꼽힌 곳입니다. 이곳에는 600개 넘는 생활관이 있는데요. 방이 많은 만큼 한 곳에서 많은 교민을 격리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귀국하는 교민 가운데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교민은 200여 명 정도입니다. 우선 충남 지역인 사람이 그 다음으로는 연고지가 가까운 순으로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이 설치됐으며 내부에서는 교민 수용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민들은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되며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2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잠시 중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 환자만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태가 위중한 환자도 1,000명이 넘어서 사망자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자가 밤사이에 또다시 급증했군요. 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공식 통계는 조만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국 의료 포털 사이트 딩샹위안을 통해 현지 상황이 신속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현재 확진 환자는 8,163명, 사망자는 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중 162명이 발병지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129명이 우한에서 나왔습니다. 확진 환자 규모도 후베이성이 4,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중국 본토내 확진자가 없었던 티베트에서도 확진자 1명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정 지역으로 여겨져 온 티베트까지 뚫리면서 중국의 31개 성과 시 모두가 감염 지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확진자 가운데 1,000여 명이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밖에 중화권에서도 홍콩 10명, 마카오 7명, 타이완 9명 등 모두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진두지휘 아래 바이러스 차단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도 밤사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에 관한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다시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는 공중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급속히 확산할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의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전례 없는 발병으로 확대됐다며 비상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I'm 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over the global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국제적 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WHO의 긴급위원회는 일주일 사이에 감염 사례가 10배 이상 급증하는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의료 체계가 약한 국가로 급속하게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Our greatest concern is the potential for the virus to spread to countries with weaker health systems and which are ill prepared to deal with it. 세계보건기구는 30일 현재 중국 이외에 18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98건 발생했으며 일본과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그러나 국제적인 여행과 교육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